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투자 정석을 이야기해드리는 건매경매 김양수입니다. 요즘 경매로 물건을 제대로 투자할 만한 물건을 찾기가 모두들 상당히 좀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실력으로 무장하신 많은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전에는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물건 이런 것들은 별로 좀 접근을 잘 안 했었는데 안전하면서도 뭐 껍데기로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실상은 안전한 물건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런 물건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할 만큼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해진 경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대지권이 미등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다세대 물건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남구 면목동에 있는 2층에 있는 2층 2호에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인데요. 토지 면적 이렇게 해갖고 감정가 1억 4천이네요. 건물 면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토지 면적도 8.7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으로 주의사항 해가지고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1차가 100%에서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찰이 되고 또 유찰이 두 번째 또 유찰이 되네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에 비로소 주인을 찾았습니다. 몇 %로요? 세 번째 비로소 주인을 찾았을 때 전에 차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가져간 거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전에 차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은 전에 차에 그냥 들어오지 아마 전에 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물건이 대지권이 미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도 나왔고 건물도 나왔고 이렇게 됐을 때는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다세대 주택이라 그러면은 건축법에서 이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 호실 한 개만 매매를 하게 되면은 토지는 별도로 매매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적에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 그것만 매매 계약서를 쓰지 토지에 대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이런 계약서를 별도로 안 쓰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이렇게 나와갖고 대지권 미등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대지권화 되어 있다는 토지는요, 토지가 건물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건물이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민법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적으로 토지가 건물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매각하면은 토지는 자동적으로 매매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그렇게 단순하게 호실 매매만으로도 끝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특이하죠. 대지권이 실질적으로 등기가 되기 이전에 토지는 대지권화 되기 이전에 이 물건은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해서 매매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등기부를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물건은 호실을 비록 이것이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물건은 사고 팔 때
2층 2호에 있는 이 물건을 등기 이전하는 계약서하고 별도로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의 호실을 매매를 하더라도 일반 매매를 하더라도 토지 매매 건수, 건축물 매매 건수, 소유권 이전 건수가 2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토지는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집합건물법이 생기기 이전이었거나 아니면은 집합건물법이 생기고 난 이후일지라도 그 법에 맞추어서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렇게 건축물의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2층에 대지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네요. 잠깐 끊겠습니다. 2층에 대지권 되어 있고, 2층에 대지권 미등기 되어 있고, 토지는 경매 면적은 토지는 8.7평 있지 않습니까?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층에 다세대에 있는 물건하고 같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입찰을 들어가신 분은요, 이거 물건 입찰 들어가신 분들은 잘 들어간 것이냐?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대항력 있는 세입자를 분석하는 것은 일반 민법 경매 마인드로 뭐 권리 분석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은, 시세가 1억 4천이 맞다면은요, 이분은 약 한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갔거든요. 대지권 미등기라는 이 사실을 결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20%나 싸게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결국은 민법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부동산적인 요소를 좀 더 알고 있다면은 이런 물건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지지 옥션 전입 세대 조사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되어야 하지만 보존 등기 시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대지의 평가액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대지권의 비율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집합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토지도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사항에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대지권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물건을 입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입찰을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물건으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 투자의 정석을 이야기하는 금맥토지 김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